어디 갔지? 좋아. 왔나? 뭐 이렇게 끝났어. 20. 아이고. 다른 녀석들 왜 안 오는 거야? 응? 20만 원인데 20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승우야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승우 잘 들려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아니 다른 녀석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와?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 단일 단계 반응. 자, 이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단일 단계 반응, 이 영어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엘레멘타리
리액션. 요걸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일 단계 반응은 이겁니다. 단일 단계 반응. 우선 이 엘레먼터리 리액션의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이 한 번의 충돌로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단계 반응은 no 중간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떤 주어진 반응은 실제로는 저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응물끼리 반응해서 바로 생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물질이 됐다가 그게 다시 생성물이 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반응 안에는 여러 단일 단계 반응이 조합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합되어 있는 단일 단계 반응들을 한 반응에서 찾아내는 이러한 연구를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한다라고 할 때 필요한 개념들 혹은 수단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적절하게 이 메커니즘의 특징들.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얘들은요, 이게 놀라웠게도 얘네들은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반응 분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충돌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생성물이 되는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자 하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걔네들이 서로 엉겨가지고 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게 구라예요, 구라. 좀 점잖은 표현으로 가정. 이런 과정으로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명백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메커니즘은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시나리오라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문이 있는데 한쪽은 남자고요, 한쪽은 여자예요. 이 문을 열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요. 그리고 한 1시간 뒤에, 1hour 후에 이 남자하고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남자가 엉엉 울어요. 엉엉 울고 여기 있는 여자가 이 등을 토닥토닥 하고 있어요. 즉 지금 보이는 건 남녀가 어디로 들어갔다, 1시간 후에 나와서 남자는 엉엉 울고 여자는 남자의 등을 토닥토닥 떠들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남자는 엄청 울고 여자는 이 남자를 위로하는 걸까요? 자,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지만 이 상황이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나름의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를 반응해서 리액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이 닫혀 있다라는 이 제한 조건이 항상 걸려 있다면 이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절대 못 보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냥 구라일 뿐이에요? 네, 항상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된다? 그냥 그 생성물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영화를 봐도 영화의 내용이 상당히 그럴듯하다, 그럼 우리가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어떤 시나리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미케니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외계인이 있더라. 그래서 외계인이 사실은 뭐 이 남자 몸속으로 들어가서 남자가 기분이 나빠서 운다. 그걸 보고 있던 여자가 위로하기 위해서 등을 그 보고 있던 여자가 몸속에 들어간 외계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등을 두드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갔더니 외계인이 있다.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요. 굉장히 뜬금없어요. 뜬금없잖아.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다양한 거지.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와 뜬금없는 시나리오.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인 미케니즘도 이 좀 이상한 거하고 굉장히 적절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적절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바로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논문에 실릴 정도의 내용이 되는 미케니즘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인정받는 미케니즘의 특징이 뭔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1. 자, 제한된 단일 단계 반응들을 선형 조합하면 원래의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시나리오를 쓰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단일 단계 반응도 연구자가 그야말로 가정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란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시된, 그러니까 이 반응은 이런 단일 단계 몇 개가 조합돼서 될 거야 라고 제시를 한 후에 그 단일 단계 반응을 실제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원래 반응을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식은 제시했는데 걔네들을 아무리 표현해도 원래 반응식이 안 나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알겠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바로 반응 중간체. 자,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저 반응 메커니즘에서는 나타납니다. 자, 저 반응 중간체.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반응 중간체는 반응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성물도 아닙니다. 얘는 중간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얘는 초기 조건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왜냐면 반응물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응 끝나기 전, 반응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없었고 최종에도 없습니다. 중간에만 살짝 있다가 사라진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그 연구자가 제시한 가정이라고 했죠. 요 단일 단계 반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응 메커니즘 연구라는 건 연구자가 단일 단계 반응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연구자가 반응 중간체를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 중간체는 100% 연구자의 직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반응물과 이 생성물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중간에 이게 나타났을 걸 이라고 가정하고 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반응 중간체는 전체 속도식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뭐 예를 들어 이런 반응식 있잖아요. 뭐 K의 A의 M승, 뭐 B의 N승 이런 게 속도식이잖아요. 이렇게 농도 표현이 되는 건 반드시 반응물이어야 하거나 뭐 때로는 생성물이 저 속도식의 표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촉매라는 것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저 반응 중간체는 저 속도식에 절대로 표현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그런데 저 중간체를 실제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된 메커니즘의 신뢰도는 매우 커지겠죠.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왜 남녀가 들어갔더니 안에 외계인이 있었다고 했죠. 그 외계인이 이 남자 몸속에 들어가서 남자가 슬퍼서 울고 여자가 그 외계인을 쫓아내려고 등을 툭툭 때리고 있다 라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시나리오가 되게 생뚱맞은 시나리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그런데 만약 이 문 안에 CCTV가 있었어. 그 CCTV는 놀라웠게도 그냥 재밌자고 하던 얘기야. CCTV 놀라웠게도 동영상이 찍히는 게 아니고 사진이 찍히는 CCTV가 있었다고 쳐봐.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사단이 끝나고 이 안에서 CCTV를 꺼내서 봤더니 그 카메라에 정말 외계인 찍힌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아까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어? 안에 들어갔더니 외계인이 있어가지고는 외계인이 몸속부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 외계인이 찍혔어. 그러면 외계인이 등장하게 된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명심할 건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 중간체가 제시됐다고 해서 그 메커니즘이 진실이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신뢰도가 올라갈 뿐이지. 뭔 말이냐면 여기 카메라에 찍힌 외계인이 실제로는 그냥 지나가는 외계인이었던 거야. 실제 이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실제 이 사람은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던 거야.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외계인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그 외계인이 진짜 이 과정에 관여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외계인이 등장하는 시나리오에 외계인이 실제로 검출이 되면 그 시나리오의 신빙성이 올라갈 뿐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 연구는 저런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중간체의 존재를 실제로 측정하는 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만 몇 개 잘해도 사실 노벨상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반응 메커니즘 연구의 세 번째. 원래 표현은 catalysis, 우리말 번역은 촉매입니다.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촉매의 특징은 뭐냐면 반응물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성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끝난 후 그 질량이 보존됩니다. 소모되거나 더 생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캐탈리시스는 전체 속도식에 표현됩니다. 필요하면 전체 속도식의 촉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촉매는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줍니다. 자, 반응 속도 상수에 촉매가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경로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여기서 한 5km 떨어진 지역까지 가야 돼요. 그럼 5km 떨어진 지역까지 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걸어가면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겠죠. 그렇죠? 걸어가면 1시간 넘게 걸리겠죠. 5km 정도면. 근데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차를 타고 가면 5분 만에 갈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에 비해 차를 타고 가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걸어갈 때와 차를 갈 때의 그 차이를 경로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차의 경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할 때 일종의 촉매로 쓰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건 안 가건 차는 계속 있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촉매가 반응 속도 상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경로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 연구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시현이. 시현이 어디에? 시현이. 우리 미스터 주 어디 갔어? 주. 또 주도. 딴 거 하나 보니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이 적절한 메커니즘의 특징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자,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요겁니다.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은 어디 갔지? 이 펜? 여기 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이 제목이 영어인데 이게 좀 우리말로 좀 얄딱구리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원래 영어가 몰리큘레리티예요. 몰리큘레리티. 몰리큘레리티. 되게 이상하죠? 표현이. 자, 이게 이제 뭐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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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합기도 뭐 이런 거. 유도 뭐 이런 것처럼. 분자도. 분자도. 참, 자, 이 뭐냐? 저희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 예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연습 문제 16번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 16번. 자, 내가 칠판에 연습 문제 16번 쓰는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연습 문제 16번. 자, 제시된 메커니즘이 있는데 NO2Cl NO2Cl 자, 이거 해보세요. 오케이. 지우고 자, 우선 첫 번째 1. 각 단일 단계 반응의 분자도는 자, 이게 어떤 연구자가 제시한 미케니즘이라고 하면 미케니즘이 이런 식으로 보통 쓰여져요. 그러면 얘가 미케니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이 주어진 모든 반응식 각각은 항상 뭐야 된다? 이 각각은 항상 단일 단계 반응이어야 돼요. 자, 저 각각이 항상 단일 단계 반응이다. 아, 뭐냐? 진짜로 얘가 1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얘가 충돌하면 1이 되고 진짜로 이렇게 충돌하면 요리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와 있는 게 미케니즘이라고 하면 미케니즘 속에 제시된 각각의 반응은 무조건 단일 단계 반응이다. 그럼 이 분자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겁니다. 어떤 충돌에 의해 전의 상태가 후의 상태가 되느냐. 그거에 대한 표현을 모리큘러리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얘가 혼자 알아서 땡땡 떨어져 나오죠. 혼자 알아서 쪼개지는 이 반응은 뽀르뽀르뽀르빠 영어 표현으로는 유니몰리큘라라고 합니다. 유니몰리큘라. 우리말 번역은 단분자성. 자, 어떤 뜻이냐면 한 분자가 쪼개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유니몰리큘라입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다이몰리큘라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분자도. 다이가 아니고 바이. 바이. 자,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접두사가 있죠. 바로 이제 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둘을 뜻하는 접두사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적 취향이 양쪽 다일 때 우리가 이제 바이섹슈얼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에서 항상 자주 쓰는 그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분자도 그걸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 바이몰리큘러라고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바로 두 분자의 충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Cl이라는 분자와 H2O라는 분자가 진짜로 쾅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 바로 땡땡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를 바이몰리큘러라고 합니다. 다 어디서 따지는 거다? 단일 단계 반응에서만 따지는 표현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트라이몰리큘러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3분자도. 트라이몰리큘러. 자, 얘는 세 분자의 동시 충돌입니다. 자, 마지막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건데 OH, NO2, N2라는 분자가 세 개가 동시에 쾅 하고 충돌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다중 충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충돌한 다음 나머지가 또 나머지 거랑 충돌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하고 그 다음 또 충돌 이게 아니고 진짜 세 개가 동시에 하나, 둘, 셋, 쾅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유니몰리큘러보다 바이, 트라이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그 다중 충돌일수록 당연히 잘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기 어렵겠습니까? 다중 충돌일수록 일어날 확률이 매우 작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 끝나고 약간 여유 있을 때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가지고 영화 보러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친구들끼리 막 뭐 약속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두 명이서 약속 잡아 영화 보러 가.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세 명이나 네 명이 동시에 약속 잡아가지고 영화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 그 시간대 뭐 있는데 하면서 사람이 많아질수록 약속을 딱 잡아가지고 그 시간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죠.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자가 충돌하는 건 어찌어찌 일어날 수 있지만 세 분자, 네 분자가 동시에 충돌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뭐라고? 몰리큘러리티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버롤 이퀘이션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제시된 반응식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전체 반응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어진 반응식을 오로록 선형조합 혹은 뭐 더하기를 해주시면 전체 반응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이 전체 반응을 오로록 더하시면 뭐가 나오죠? 바로 이런 반응식이 나올 겁니다. NO2Cl 더하기 H2O가 HNO3 HCl 저런 반응식이 나타날 겁니다. 자, 요거 세 개 더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염소하고 염소 더해주시면 이게 소고가 될 거 아니에요. 요 반응 화살표 표시가 등호라고 생각을 하면 양변에 다 있는 녀석은 소고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세 개를 더하셔서 이걸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어떻게 된다? 전체 반응식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충분히 신빙성 있는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이거 작성 가능한 반응식인 게 자 봅시다. 나와 있는 모든 원자 개수하고 여기서의 원자 개수 일치해요, 일치 안 해요? 즉 질량 보존이 성립하냐는 건데 반응 전후에 질량 보존이 성립해요, 안 해요? 네, 성립하죠. 질소 한 개 있고요.
산소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2개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온전한 루이스 구조로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NO2Cl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이 되겠죠. 이때 형식전화 분포들도 나타날 텐데 요산소가 1-, 요산소도 형식전화가 1-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질소가 형식전화 플러스, 얘가 형식전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루이스 구조도 저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그린 다음에 잘 살펴보면 모두 다 또 옥텟을 잘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옥텟을 잘 만족하는 반응물 생성물이 질량 본전도 성립하니까 전체 반응식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그걸 떠나서 나와 있는 제시된 반응식을 다 더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전체 반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 중간체가 누굴 거냐. 우선 첫 번째 조건, 반응물이 아니고요, 생성물도 아닌 걸 한번 찾아볼까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거?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이게 전체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이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걸 저기서 고르는 거예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거.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나올걸요? 뭐? NO2도 있고요, Cl도 있고요, OH도 있고요, N2도 있어요. 맞죠? 저 제시된 저 반응 메커니즘에서 반응물 2개, 생성물 2개 빼면 남는 애들이 쟤들이잖아. 그지. 그럼 이때 여기서 누가 중간체냐고요? 바로 NO2와 Cl과 OH가 중간체겠죠. 제 세 개는 왜 중간체일까요? 쟤들은 왜 중간체일까요? 바로 처음에 없었죠. 그러다가 NO2가 생겼죠. 없다가 생겨요. 그런 다음 없어지죠. NO2의 경우. 염소도 없다가 생긴 다음 그리고 없어지죠. OH도 없다가 생긴 다음 그리고 없어지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처음부터 없는 애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이 N2, 이건 뭘까요? N2. 저 반응에서 N2는 바로 촉매 되겠습니다. N2가 왜 촉매죠? N2는 보시다시피 어떤 단계에서 난데없이 오른쪽에부터 왼쪽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있고 끝나도 나도 있죠. 즉 반응이 끝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고 끝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2라고 하는 지금 이게 촉매로 작용하는 이 촉매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얘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간체하고 촉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중간체는 보세요. 어떤 단계에서 나타났다가 다른 단계에서 사라져요.
어떤 단계에서 나타났다가 다른 단계에서 사라지고 어떤 단계에서 나타났다가 다른 단계에서 사라지죠. 누구는? 촉매는? 중간체는? 그런데 촉매는 반응식상에 어떤 단계의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촉매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봤을 때 누가 중간체고 누가 촉매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거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 분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자, 칠판 중입니다. 자, 빨리 필기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하시고요. 오, 시연이도 들어왔네. 시연, 내 소리 잘 들려요? 시연, 내 목소리 잘 들려요? 시연. 짜잔. 오케이. 음. 12시 5분 정도 전에 쉬는 시간이 5분쯤 다시 있을까요? 왜요? 승우야, 뭔 일 있어요? 뭔 일 있어요? 카운트다운이요?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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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적절히 하다가, 그러네.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한 3, 4분 남았네. 자, 봅시다. 그 말이었구나.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슬쩍 하나 얘기를 해보시면 요거가 되겠습니다. 자, 칠판 간단하게 짚을게요. 여기. 자, 그 다음은 3. 3보다, 자, 이제 리액션 미케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어진 반응을 단일 단계 반응으로 나타내고 그 단일 단계 반응들을 어떻게 이 뭐냐면은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 단계 반응들이 어떤 것들이 그 전체 반응에 섞여 있는지를 짐작으로 생각해서 제시하는 그런 일을 리액션 미케니즘이라고 했죠. 그럼 그 제시된 게 사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제시된 것이 사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실험적으로 측정된 뭐? 속도 법칙과 잘 맞아야 되겠죠? 잘 맞다. 맞아야 한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실험적으로 측정된 속도 법칙과 제시된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야 잘 맞아 떨어지게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들을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기술들에 한 서너 가지 있거든요. 그 기술들에 어떤 테크닉이 있는지 부사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만나요. 아이고, 내년에 만나요.